우크라이나에서 자랑스런 한국의 우야가 저항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국내에서도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려인 출신 미콜라이오 주지사인 비탈리 김은 러시아군에 맞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콜라이오 주는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성공적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일 전 미콜라이오 주를 우회하려던 러시아 대대전투단 하나를 통으로 섬멸한 뒤 5대4를 침공하려는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저지 중입니다. 이 비탈리 김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지원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SNS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한 $10,000,000의 인도적 지원 물품에 감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친척에게 일침을 날리는 우크라이나군의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미콜라 콘드라츠키 중령은 러시아 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인 사촌 아나톨리 비보르니에게 영상을 보내 가족을 욕되게 하지 말고 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반러 기조가 강해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인데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한 트럭이 러시아 대사관 입구에 석탄 테러를 했습니다. 러시아산 석탄은 필요 없다는 문구와 함께 석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코카콜라, 펩시,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초거대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 중이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 중이나 성과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전력의 10%를 잃어버리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CNN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군 군사자산의 약 10%가 파괴되거나 작동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통계인 5%에 비해 무려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CNN은 우크라이나군도 비슷한 비율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건 수치의 함정일 뿐 러시아가 대패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적으로 수배에 달하는 기갑부대와 항공기를 동원했음에도 손실률이 같다는 것은 훨씬 피해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굉장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서 손자는 병력이 적군보다 10배가 넘으면 포위하고 5배의 병력이면 공격하고 2배 병력이면 적을 분리하고 공격하며 수가 같다면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침공 병력은 약 20만 명으로 우크라이나의 전군과 동일한 숫자입니다. 장비의 수적, 질적 격차가 심하긴 했으나 우크라이나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괴멸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요. 유일한 방법은 전력을 일점에 집중해 전선을 돌파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과소평가해 자신들의 군을 여러 수로 쪼갰고 모든 전선에서 진격 중이긴 하나 공세 역량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내에서조차 반전 여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청년이 루오비치에서 전쟁을 반대한다며 징병 시위소를 불태워 버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러시아 국내에서는 정부의 선전에 따라 전쟁에 찬성하는 이들의 숫자가 상당합니다. 게다가 러시아 정부가 반전 시위를 매우 강하게 탄압하고 있어 안타깝게도 러시아의 반전 여론에 의해 전쟁이 끝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손을 댔습니다. 3월 9일 밤 러시아군이 체르노빌의 전력 시설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전력 체계를 붕괴시켜 저항 의지를 상실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체르노빌 발전소에 있던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시설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용 후 핵연료는 상당한 고온이라 막대한 전력을 이용해 항시 전력하는데 전력 차단으로 냉각이 중지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2의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행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엔 핵감시관이 이상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측에서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이용해 냉각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며 48시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원자로가 재가동되지 않을 경우 핵물질 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행위는 정말 미친 짓인데요.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인 러시아조차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의 위치는 키우 북서쪽이며 그 인근에는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돈자되어 있는 64km 핵렬과 키우에 대공세를 펼치고 있는 러시아 제병협동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러시아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력 차단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그만큼 러시아의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3월 10일 오전까지 러시아군은 전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에게 대공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상당한 거리를 진격했으나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주인공인 키이우를 제외하면 각 전선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병력의 규모는 각기 대대전투단 4-5개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진격 축선에 위치한 마을과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분견대를 쪼개면서 약화되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호성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단 한 차례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상당히 힘에 부칩니다. 그 증거들도 상당합니다. 3월 9일 오전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황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В распоряж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опали секретные документы командования Нацгвардии Украины. Эти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т скрытую подготовку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가 3월에 러시아를 침공할 준비를 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사전 대응에 나섰다는 이야기인데요. 패하고 있는 전쟁 상황을 숨기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3월 9일 오후 5시 러시아 국방부 발표 자료에서 러시아군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опали секретные документы командования Нацгвардии Украины. Эти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т скрытую подготовку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Наступ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 на Донбассе в марте 2022 года. Минобороны России публикует оригинал секретного приказа командующ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й гвардии Украины генерал-полковника Балана от 22 января 2022 года. Продолжая наступа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взяла под контроль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Ташковка и Грачево. Подразделением Народной милиции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в ходе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действий силов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было совершено нападение диверсионной группы нацбатальонов. Ряд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 том числе и срочной службы, были захвачен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едпринимаются исчерпывающие меры по недопущению служащих срочной службы в район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 освобождению захваченны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그저 루안스크 반군이 2km, 도네츠크 반군이 4km를 전진하며 몇몇 마을을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는지 슬쩍 징집병이 전선에 동원되었으며 포로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는 것 정도가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러시아군의 공세 역량은 사실상 소멸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은 더욱 커지고 또 빨라지고 있습니다. 3월 10일 새벽 러시아군이 파괴한 통신망을 대체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제공한 스타리크 장비가 현재 도착했습니다. 또 국제군단이 키이우 북서부 전선에 본격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서방제 장비로 무장한 예비대가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에서 출발했다는 출처 이상의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러시아제 전투기를 두고 최종 협상 막바지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대한 전면 공세 준비를 거의 끝마쳤습니다. 키이우 북서부 전선을 중심으로 다수의 제병협동군과 공수사단이 관측됐으며 심지어 무장경찰에 해당하는 국가군의군과 용병인 바그너 그룹까지 키이우 전선에 등장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그너 그룹인데요. 바그너 그룹은 표면적으로는 전역한 군이 결성한 민간 기업이지만 실상은 러시아가 해외에서 정부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중군사 조직으로 과거 시리아 내전에서 크게 활약한 부대입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CSIS에서 지난 2020년 4월 28일 이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를 유튜브에 공개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 영상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최정의 전력이란 뜻입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즉 바그너 그룹이 전선에 나섰다는 것은 키이우 전선이 명백한 주공이며 러시아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결해 키이우 공략을 준비 중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는 전황으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불과 3개에서 5개 정도의 대대전투단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이전 사항과 달리 이번에 투입될 키이우 전선의 러시아군은 최소 여단에서 4단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더욱 커질 거란 분석입니다. 최근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시장, 배우,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있던 곳이 바로 이 키이우 전선일 정도로 이곳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요충지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만약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반러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학살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역시 전력을 키이우로 직결하며 최후의 방어를 준비 중입니다. 폴란드 우크라 국경의 요지인 서부 리비우에 쌓여있는 서방의 지원 물자를 모아 새로 편제된 병력이 속속들이 키이우로 직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일간 키이우 전선에서 벌어질 전투의 승패가 이 전쟁의 향방을 가를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량 살상 무기 WMD의 사용인데요. 3월 9일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화학 또는 핵 공격을 위해 자국민에게 자작극을 벌일 수 있다는 첩보를 공개했습니다. 예컨대 핵물질을 러시아 시내에 고의적으로 유포한 뒤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덮어씌우고 키이우에 전술핵을 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더러운 러시아의 수작인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만약 키이우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총공세 방어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러시아 침공군의 완전한 경멸입니다. 키이우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패한다는 것은 러시아 주력이 공세 역량을 상실한다는 것이며 지금 러시아군의 보급 역량을 고렸을 때 패배한 러시아군은 후퇴도 하지 못한 채 돈자된 상태에서 섬멸당하거나 항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유를 확보한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게 되는데요. 끼케야 한 부대당 인원이 1000명을 넘지 않는 대대전투단 서너스로 후방에 우크라이나 저항군을 남겨둔 채 무리한 진격을 감행한 남부와 동부의 러시아군은 절대 우크라이나 주력을 상대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키이우 전투에서만 이긴다면 세계 군사력 순위 22위 우크라이나가 세계 2위 러시아의 주력군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대승을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번 주말 정도까지 이어질 키이우 전투의 성패에 달린 것인데요. 그런데 하늘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3월 10일 현재 우크라이나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이며 낮 최고 기온도 0도에 불과합니다. 일요일까지 영하에 가까운 날씨가 계속될 예정인데요. 이 날씨로 인해 러시아의 공세가 둔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보다 상세한 소식은 다음날 오전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